콜린스는 어떻게 그 탄약이 발사될 수 있었는지에 관해 증거는 비교적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AFP 통신 기자는 압달라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언론계의 심장부라고 표현하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콜린스는 또한 AFP 동료인 크리스티나 아시에 대한 소식을 전했는데 아시는 화업으로 인해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끔찍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CNN의 타마라 치브라위와 알레그라 구빈의 이전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우리의 취재 범위는 여기로 옮겨졌습니다. 트리도 총리실이 공유한 성명에 따르면 캐나다의 주스틴 트리도 총리는 토요일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및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외무장관들과 가자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총리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에 대한 잔혹한 공격에 대한 비난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국민들과 그들의 합법적인 열망을 대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남아있는 모든 인질들의 즉각적인 석방에 대한 그의 요구를 반복하고 가자에서 외국인들의 안전한 탈출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라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대표들은 또한 트리도 총리가 이스라엘인들과 팔레스타인인들이 두려움 없이 평화, 존엄, 그리고 안전하게 살 권리에 대한 캐나다의 지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가자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최근 이스라엘 억류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귀환뿐만 아니라 인질들의 이스라엘로의 귀환을 조정하는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화재 현장에 있는 것은 ICRC가 지난 160년 동안 직면해온 것으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프가니스탄의 최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ICRC는 또한 지난주 가자에 남아있는 인질들을 충분히 돕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만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한 인도주의 단체들 중 하나에 대한 우리의 전체 프로필 기사를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군대는 IDF 대화해영 지도에 표시된 지정된 블록뿐만 아니라 해안에 시설이 거의 없는 토지의 한 구획인 가자 지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칸 유니스의 많은 주민들에게 알무아시 지역으로 대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IDF는 민간인들에게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칸 유니스와 그 주변 지역의 많은 부분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긴급한 호소를 발표했습니다. IDF의 아랍리기어 대변인 나비차이 아드레이는 X에 올린 글에서 알카티바 알마타 그리고 칸 유니스 주에 있는 도시 중심지의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드레이는 IDF가 공개한 지도에서 5블록 7, 5, 104, 106을 명시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긴급하게 있는 곳을 떠나 칸 유닛을 서쪽에 알려진 대피소로 이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가자의 많은 지역의 통신망과 인터넷 사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시를 알고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아드레이가 말하는 대피소가 무엇인지 또한 불분명합니다. CNN은 더 많은 설명을 위해 IDF에 연락했습니다. 알무아시는 해안의 약 2.0제곱킬로미터의 지역입니다. 이 트럭들에는 음식, 물, 구호품, 의약품 등이 실려 있다고 이 단체는 전했습니다. 또한 10월 21일 이후 총 3,491대의 트럭이 입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 약 455대의 구호 트럭이 매일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칼 스카우 유엔 세계식량기획 사무차장은 토요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국경을 넘나드는 케렌 찰론 국경을 통해 가자에 들어오는 구호 트럭을 검사하기 위한 새로운 과정이 현재 테스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케렌 샬롬이 열려야 합니다. 스카우 차장은 로이터 통신에 금요일 WFP가 처음으로 확인을 위해 이용하려 했지만 진입을 위해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엘라드 고렌 이스라엘 대령은 목요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며칠 안에 구호 트럭 검사를 위해 이스라엘과 가자 사이를 가로지르는 케렌 샬롬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토요일 아델 코드르 유니세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국장은 난민 100만 명이 육박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현재의 배달 도전을 사형이라고 부르며 난민 수용소 내에서 더 많은 원조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되풀이했습니다. 미국은 금요일 가자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결의안 초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후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외 적어도 97개국이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이 초안한 법안을 공동 지지하며 이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영국이 기권한 가운데 13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이 결의안 초안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안전보장이사회가 합의에 도달하려고 시도한 6번째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금요일 밤 늦게 의원들에게 이스라엘에 수천 대의 군수품을 판매하라는 긴급 선언문을 보냈다고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소식통이 CNN에 전했습니다. 이 조치는 의회위원회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판매를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20일의 표준 기간을 우회한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여러 지역에서 심한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다른 헤드라인들이 있습니다. CNN 비디오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토요일 아침 일찍 가자 중심가의 데이르 알 발라 지역에 있는 한 건물에서 2차례의 큰 폭발이 있은 후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건물이 공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약 150명이 이 건물에서 대피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더 북쪽 지역에서 피난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비디오에는 사람들이 갇혀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잔해를 치우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고 일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CNN은 비디오가 촬영된 곳과 폭발이 발생한 시간대의 정확한 거리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알-아크사 순교병원에 따르면 최소 8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CNN은 독립적으로 그 숫자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 남자는 알샤에서 쫓겨난 후 그곳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파업 소식을 들었을 때 형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여성은 가난한 사람들이 전쟁의 대가를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해를 보는 것은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길을 잃었다며 어떠한 원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CNN은 이스라엘 방위군에 연락해 이 지역에서의 작전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데이르 알발라는 불과 일주일여 전 하마스와의 휴전 이후 수차례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클릭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